안녕하십니까, 메카닉스텐입니다. 오늘은 그 연비 향상을 위해 하는 습관 중에 가장 바보 같은 것,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까 하는데요. 연비를 좀 더 높이기 위해서 그 하는 많은 방법들이 유튜브나 뭐 블로그, 기타 등등 아주 그 다양한 정보들이 있죠. 예를 들면 뭐 타이어 공기압이나 그다음에 뭐 과속 안 하기, 급출발, 급정하지 않기, 뭐 트렁크 비우기, 뭐 다양하게 있습니다. 근데 이제 무엇보다도 뭐 연비가 좋은 하이브리드 같은 그런 차를 사는 게 아무래도 더 좋은 연비를 위해서는 좋겠죠. 여러분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신 이런 내용 말고 이제 다른 거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 하는데요. 이제 위에 말씀드린 것 내용 중에 이제 트렁크에 쓸데없는 거를 비우면은 그 공차 중량이 가벼워지기 때문에 이제 상식적으로 또 물리적으로도 이제 연비가 좋아진다는 거는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. 여기에서 조금 더 나가서 어떤 분들은 연료통까지 좀 적게 넣고 다녀라 이런 분도 계십니다. 근데 사실 연료를 많이 적게 넣고 다니면은 그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하는데, 첫 번째로 연료 펌프에 문제가 생깁니다. 그 적은 연료랑 연료 펌프랑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. 연료는 그 연료통에서 그 다음에 엔진룸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언제든지 고출력을 대비해서 일정한 압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. 그러다가 예를 들어서 정차 중이나 저속 시에는 그 고압의 연료가 필요가 없어요. 그렇기 때문에 남는 연료는 다시 돌려보내거든요. 연료통을 돌려보내는데, 따라서 이제 연료는 계속 끊임없이 순환하고 있는 거예요. 연료통과 그다음에 엔진 사이를. 그런데 일반적으로 엔진은 한 85도 정도로 좀 뜨거운 그런 상태죠. 이제 엔진에서 돌아오는 연료 같은 경우에는 거의 거쳐서 하다 보니까 엔진 온도만큼 85도까지 이렇게 뜨겁지는 않지만 그래도 상당히 뜨뜻한 그 상태로 돌아오게 되는데, 어떤 경우에는 연료 쿨러가 있어가지고 연료를 식혀주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. 근데 그런 게 없는 시스템에는 연료가 가득 차 있다면, 꽉 차 있다면은 이 따뜻해진 연료가 연료통에 다시 와도 희석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이렇게 큰 문제가 안 생겨요. 그러니까 쿨러가 있거나 연료가 꽉 차 있거나 이럴 때는 큰 문제가 안 생기는데, 이제 쿨러도 없고 연료도 별로 없는 상태에서는 연료가 워낙 뜨겁기 때문에 연료 펌프가 과열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. 그래서 이게 뭐 항상 없다고 무조건 연료 펌프가 타는 게 아니라 수명을 좀 빨리 좀 단축시키는 결과를 만든다는 거예요, 제 말은. 그래서 원래는 한 20만 킬로 혹은 30만 킬로까지 탈 수 있는 연료 펌프가 뭐 10만 킬로 미만에도 탈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. 연비를 좀 좋게 하겠다고 항상 그 MT 부분에서, 앵꼬 부분에서 운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만 원어치 한 10불 정도만 넣고 또 조금 타다가 또 계속 타다가 또 막 차가 멈추기 전에 조금 넣고, 이런 분들은 아주 안 좋은, 차에 여러 가지로 안 좋은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. 따라서 연비를 좀 아끼겠다고 너무 적은 연료만 넣고 다니시는 분은 호주에서 최소 한 300불 이상 줘야 되는 연료 펌프를 타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, 이 말씀 드리고요. 연료 펌프가 타는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, 이건 디젤차 오너분들은 정말 주의 깊게 들으셔야 됩니다. 연료통에 디젤이 꽉 차 있지 않으면 말이죠, 빈 공간이, 연료가 꽉 차 있지 않은 그 빈 공간에 공기가 들어오게 됩니다. 외부 공기가 들어올 수 있게끔 해주는 체크 밸브가 있어요. 만약 그 밸브가 없으면은 연료가 빠져나간 만큼 진공 상태가 되면서 연료통이 찌그러들게 됩니다. 그래서 가끔씩 그 험로 주행하시는 오프로드 타시는 분들은 그 체크 밸브가 막혀가지고 공기가 안 들어오기 때문에 정말 연료통이 찌그러진 분들도 있어요, 실제로도. 가솔린이랑 다른 게 디젤은 고압 펌프가 달려 있는데요. 그 고압 펌프는 연료통에서 연료를 뽑아옵니다. 진공으로 빨아들입니다. 그러니까 가솔린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연료 펌프가 연료 탱크 내에 있어서 그거를 연료 탱크에서 엔진으로 밀어주는 방법이라면, 디젤은 엔진 쪽에서 연료를 뽑아오는 거예요. 연료통에서 엔진 쪽으로. 디젤은 이제 그 뽑아온 연료를 초고압으로, 아까 말씀드린 그 연료 펌프가 초고압으로 압축을 해서 이 커먼 레일, 2000년대 이후는 다 커먼 레일이죠. 큰 이제 관 같은 데다가 고압으로 놓고 거기서 각 실린더로 파이프로 연결된 파이프로 쏴주는 거예요. 그래서 인젝터는 그 초고압의 연료를 살짝 열었다 닫았다 해주는 겁니다. 그래서 그 엔진 출력과 뭐 RPM에 맞춰서 열었다 닫았다 하는 그 속도와 시간이 바뀌는 거죠. 길게 열어주면 좀 많이 분사되고 조금 열면 덜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되는데, 그 초고압이다 보니까 거기에 디젤이 아닌 수분이 껴있는 경우에는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. 그래서 그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그 공기 중에 있던 수분이 연료 필터를 제대로 못 갈거나 혹은 그런 기타 등등의 이유, 연료통이 항상 비어있기 때문에 공기가 많이 들어오게 되고 그 공기에 있던 수분과 함께 이 고압
펌프를 망가뜨릴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한다는 겁니다. 펌프뿐만 아니라 그 관도 망가질 수 있고요. 인젝터도 망가질 수 있습니다. 이거는 고압 펌프 망가지면 말이죠. 어지간한 가솔린차, 뭐 중고차값 한 대 나옵니다. 인젝터도 마찬가지고요. 엄청 비쌉니다. 어떤 분들은 그 문제 때문에 엔진을 교환하셨는데 그런 경우에는 뭐 몇만 불은 우습게 나가죠. 물론 연료의 보관 상태나 아니면 디젤을 만들 정제할 때 문제가 생겨서 디젤에 수분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수분 제거제나 연료 필터 좀 신경 써서 관리해야 된다 이 말씀이고요. 하지만 이런 세심한 관리 이외에도 디젤 차량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주유소에서 정기적으로 이렇게 풀탱크, 만탱크를 한 번씩 채워주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가급적 연료가 3분의 1 밑으로 안 떨어지게끔 웬만하면 계속 꽉 채워주는 걸로 그렇게 하시는 게 연료비 아끼는 것보다 부품값 수리비를 아끼는 방법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.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? 여러분의 구독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. 앞으로 차량 관련 영상을 많이 만들어 볼 테니까요. 구독해 주시고요.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이상 메카닉스 10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